자, 계속해서 이제 프로세서 그 스케줄링에 관련돼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세서 스케줄링은 여기 지금 좀 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 잡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뭐 이런 용어도 설명했었고, 어쨌든 그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세서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프로세서들이 있으면은 이걸 아까 저게 우리 이제 계속 지금 참조하는 게 이런 프로세서 이제 상태 관리를 할 때 어떤 프로세서가 그죠? 이렇게 그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런 이 프로세서를 그 중에 어떤 거를 런닝 상태로 이제 보내야 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IO나 이벤트를 웨이팅하는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또 깨어나서 다시 레디 상태로 보내고, 뭐 그리고 요 지금 CPU를 사용하고 있는 런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를 계속 CPU를 사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타임 슬라이스를 두 갖고 그게 끝나면은 이걸 이제 타임 인터럽트 발생 시에 레디 상태로 보내고 다른 프로세서를 런닝 시키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실은 리눅스 커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각종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이제 챕터 5, 챕터 5에 우리 교재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운영체제가 이렇게 스케줄링 같은 걸 하려면은 스케줄링 이제 Q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스케줄링 관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그 스케줄링 관련된 Q로는 먼저 잡 Q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서를 다 이렇게 Q에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 좀 전에 리눅스 같은 이제 그 리눅스 PCB 예제를 봤죠. 그러니까 사실은 Q에 넣는다는 거는 이런 PCB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이제 프로세서 디스크립터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세서 디스크립터를 이제 다 Q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할 때 Q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제 리눅스나 다른 대부분의 OS 커널들은 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이런 Q를, 그러니까 링크드 Q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제 이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동적이죠. 프로세스라는 게 내가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그게 프로세스가 어떤 순간에는 10개가 실행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1개만 실행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순간에는 지금 뭐 제 컴퓨터처럼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까지 다 합치면 지금 뭐 170개가 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프로세서가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어레이 형태의 이런 큐를 어레이 큐로 만들어 버리면은 최대 사이즈를 미리 커널이 탁 잡아놔야 되죠. 그럼 그만큼 메모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만큼 또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용할 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이 큐 안에 몇 개가 들어갈지가 굉장히 다이나믹할 때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 형태의 큐를 주로 많이 만들죠. 특히 이제 운영체제는 자기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버리면은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할 메모리 영역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리눅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Q를 다 링크드 Q 형태로 다 해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리눅스 같으면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쭉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모든 프로세서들을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로 쭉 묶어놔요. 이걸 이제 잡Q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Q라고 하고, 그 중에 레디 상태에 있는 거, 레디 상태에 있는 것들은 또 별도로 링크드 리스트로 쭉 묶어놔요. 그냥 그게 이제 레디 큐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디 상태에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 지금
일단 프로세서가 메인 메모리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실행 대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큐라는 거는 그 IO 디바이스의 어떤 이벤트가 이제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스캔F 같은 거죠. 자, 뭐 스캔F 같으면은 디바이스가 그 키보드 인풋, 인풋 장치로부터 이제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그 인풋 디바이스에서 이제 기다리는 게 디바이스 프로세서가 그 PCB를 이제 고기 큐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하나의 그 디바이스 큐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어떤 프로세서가 레디 상태에 있으면은 요 레디 큐에다가 요 프로세서의 그 PCB를 이렇게 링크드 큐 형태로, 그죠? 요게 이제 큐 중에 이제 링크드 큐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 PCB를 레디 큐에 이제 매달아 놓고, 만약에 어떤 프로세서, 지금 예를 들어 3개의 프로세서가 뭐 디스크 IO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지금 뭐 그 파일에서 리드를 하든지 라이트를 하든지 그런 걸 하고 있으면은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이제 그 파일 리드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OS에서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IO 리드 또는 라이트가 일어날 때 그 IO 프로세서한테 이런 그 디스크 스케줄러한테 리드를 해라고 명령을 주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스크 같은 데서 파일을 이제 리드 또는 라이트라는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CPU가 그죠? 이제 이걸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이걸 처리하는데, 이거를 리드 라이트가 끝날 때까지 CPU를 이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디스크에 보면은 뭐 일종의 그 IO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이제 커맨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로 이제 디스크 리드 라이트를 그 CPU하고는 병렬적으로 이제 막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CPU는 그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레디 큐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이제 CPU를 할당해서 뭐 다른 일을 하고, 대신에 이 IO 리드 또는 라이트를 그 실행하는 이런 프로세서들은 이제 요 끝날 때까지 요 디바이스 큐에다가 이제 디바이스가 종류가 이제 지금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각장에 해당되는 디바이스의 그 큐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죠. 아까 만약에 스캔F를 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스캔F 했다 그러면은 지금 터미널이 아니고 이제 키보드라는 이제 인풋 장치, 그죠? 키보드 또는 이제 인풋 디바이스, 이제 또는 뭐 인풋 디바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제 여기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PCB를 매달아놨다가 인풋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이게 레디 큐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OS가 그 프로세서를 이제 관리할 때 그 프로세서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레디 큐에 갖다 놓기도, PCB를 레디 큐에 갖다 놓기도 하고 디바이스 큐에 갖다 놓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세서들은 기본적으로 또 잡 큐라는데 다 일단은 그 연결을 시켜놓고 또 별도의 큐들이 이렇게 또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세서가 그 프로세서 상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서 스케줄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그림으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하나 새로 생성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CPU를 할당을 받아야 실행이 되겠죠. 그 전에는 레디 큐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 프로세서는 레디 큐에 들어가서 레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레디 큐는 이제 여러 개의 PCB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P0, P1, P2가 여러 개의 PCB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라고. 그 중에 자기 차례가 오면은 CPU를 할당을 받겠죠. CPU를 할당 받다가 CPU를 막 이제 그러면 이때는 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엑시트가 끝나면은 그죠. 엑시트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끝나면은 그냥 이제 프로세서가 사라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IO 리퀘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좀 전에 스캔F나 또는 뭐 프린트F나 뭐 이런 거, 또는 파일 IO, 디스크 IO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IO 디바이스 큐에다가 이제 PCB가 그쪽에 이제 그 PCB를 넣어놓고 IO가 끝나면은 다시 레디 큐로 올라오게. 자, 그러다가 얘가 혼자서 CPU를 너무 계속 사용하다가 그냥 IO도 안 하고 막 CPU를 예를 들어 10mm 동안 사용하다가 타임 슬라이스, 그죠? 그러니까 타임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죠. 타임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레디 큐에 다른 프로세서가 있으면 얘가 이제 레디 큐로, 얘는 쫓아버리고, 레디 큐로 쫓아버리고 다른 프로세서를 이제 이렇게 CPU를 할당해주고.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 프로세서가 이제 우리가 그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 포크라고, 이게 뭡니까? 그 차일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죠? 차일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면은 자기하고 이제 자식 프로세서하고 두 개가 되면 이 차일드 프로세서는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동시에 두 개는 실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세서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 차일드 프로세서에 대한 PCB가 하나 또 할당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레디 큐에다가 또 이제 매달아 놓고 CPU를 할당 받을,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CPU를 할당을 받겠죠. 자,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인터럽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 뭐 예를 들면 뭡니까? IO는 여기 있었으니까 뭐 또 다른 인터럽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 예를 들면 뭐 슬립, 아까 예를 들어 뭐 슬립이라는 거, 이런 거를 1초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1초 동안은 그냥, 그죠? 얘가 1초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고마 인터럽트가 1초 뒤에 뭐가 이제 타임 인터럽트에서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인터럽트 일어날 때까지 또 이제 해당되는 어떤 그 이벤트 큐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이벤트 큐에다가 들어가 있다가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다시 또 레디 큐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가 해당되는 상태와 해당되는 그 큐를 이제 이동하면서 프로세서가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리눅스 또 예제를 잠시 가져왔는데, 자, 요 예제는 옛날에 넣었다가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뺐다가 좀 또 리눅스 사례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은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또 갖고 왔는데, 그 리눅스에서는 이제 레디큐랄, 좀 전에 우리가 레디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리눅스에서는 런큐라고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PU마다 이제 런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타임 프로세서, 이제 리얼타임 타스크도 있고 일반 타스크도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동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디 큐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티 큐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1번 프라이어티가 0번부터 99번까지 이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프라이어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하이 프라이어티입니다.
숫자가 낮으면 이제 하이 프라이어티인데 100개까지 숫자 0부터 99까지 이쪽은 리얼타임. 이제 보통 리얼타임 태스크는 일반 태스크보다 이제 프라이어티가 높아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레디 큐가 여기 이제 런 큐라고 하죠. 이렇게 각 자기 프라이어티 넘버에 맞게 거기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눅스가 스케줄링 할 때 이제 CPU가 딱 비게 되면은 무조건 프라이어티가 높은 쪽에 있는 타스크를 먼저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 타스크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일반 타스크는 이제 그냥 그 기본 프라이어티는 이제 100번을 할당해주고 일반 타스크들은 이제 프라이어티를 동적으로 CPU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그 CPU를 이제 얼마나 쓰는지 동적인 프라이어티를 이렇게 트리, 이제 트리인데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의 한 종류인 레드 블랙 트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리눅스 커널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컴플리트 페어 스케줄링 완전히 이제 일반 타스크들은 컴플리트 페어 스케줄링을 해갖고 CPU를 많이 사용한 쪽은 동적 프라이어티가 좀 낮게 되고 적게 사용한 프로세서가 이제 또 우선권을 주고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스케줄링을 하도록 레디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리얼타임 프로세서일 때는 무조건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프라이어티에 의해서 큐를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하는 일을 이제 좀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롱텀 스케줄러가 있고 이제 흔히 이제 잡 스케줄러라고 또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숏텀 스케줄러는 이제 CPU 스케줄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스케줄러를 보통 이제 두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좀 전에 제가 이제 레디 큐에 있던 거 좀 전에 보면 이제 레디 큐에 있는 거를 런 상태로 레디 큐에 있는 것 중에서 누구를 런 상태로 레디 큐에 이제 레디 여기에 큐에 있으니까 여러 개 프로세서가 지금 레디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걸 누구를 이제 런 상태로 넣어줄지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 중에 CPU가 이제 딱 비게 되면은 누구를 넣어줄지 그걸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CPU 스케줄러 또는 숏텀 스케줄러라고 하고 이제 이 롱텀 스케줄러는 아까 찌개도 얘기했듯이 프로세서가 이제 메모리가 모자라 갖고 여기 메모리가 모자라 갖고 프로세서가 지금 제가 이렇게 타스크 바에 이렇게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더라도 만약에 메모리가 모자라면은 이 밑에 있는 이 타스크가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스크바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이렇게 사용 안 하다가 다른 걸 막 작업하다가 갑자기 이걸 어떤 걸 사용하려면은 반응 속도가 순간적으로 좀 느리고 하드디스크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는 메모리에서 이 프로세서는 이제 쫓겨나 있다가 그 스왑 에어리어로 스왑 영역으로 쫓겨나 있다가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니까 다시 그 스왑 영역에서 이제 메모리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메모리하고 이제 이 디스크 스왑 영역, 스왑 에어리어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스왑 에어리어에 있는 게 이제 메모리로 올라오면 이제 그냥 바로 올라오자마자 CPU를 할당받는 게 아니라 이제 레디 큐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왑 에어리어에 바깥 쫓겨나 있다가 이제 메모리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사용 안 되고 있는 그냥 뭐 레디 큐나 아니면 그 디바이스 큐에 있던 것들은 또 스웹 에어리어로 쫓겨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스케줄링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를 이제 이렇게 어떤 거를 레디 큐로 올릴지 이런 거를 또 select 거, 스케줄링 하는 거를 이제 롱텀 스케줄러라고 이렇게 보통 구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숏텀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자주 호출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10mm 쉐크로 타임 슬라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10mm마다 한 번씩 이제 최소한 10mm마다 한 번씩 이제 굴려지는 거고, 롱텀 스케줄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메모리와 스왑 에어리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런 거는 좀 덜 자주 굴려질 거예요. 초 또는 분 단위로. 특히 이제 이렇게 롱텀 스케줄러가 어떤 거를 메모리에 이제 올리고 어떤 거는 스왑 에어리어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그 동시에 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다 메모리에 못 올리고 일부는 스왑 에어리어, 일부는 이제 이렇게 레디 큐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 막 이렇게 롱텀 이 스왑 인 아웃이 막 굉장히 자주 일어나다 보면은 시스템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디 큐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실행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실행 가능한 내 컴퓨터에 일단 띄울 수 있는 프로세서 개수가 몇 개까지 할 거냐. 이제 그게 10개면은 이제 그때 이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램, 멀티 프로그래밍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게 할 거냐. 10개면은 이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이 10이 되죠. 요걸 이제 롱텀 스케줄러가 이제 컨트롤 해줍니다. 이걸 너무 높여놓으면은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을 너무 높여놓으면은 막 잘못하면 이 메모리하고 스왑 영역 사이에 이게 이 프로세서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제 시스템 성능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은 프로그램을 몇 개 못 띄우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몇 개 띄우면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적절히 또 컨트롤 해주는 게 롱텀 스케줄러가 이제 그 역할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행시키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실습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